날 부르지 마. 병신아! 민호가 또 나를 불렀다. 민호야, 제발 나를 찾지 말라고. 내가 못 들은 척하자 민호는 목소리를 더 높였다. 병신아! 아이들이 킥킥대면서 나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수업 시간에는 발표 한번 못하면서 나를 부를 때는 소리가 쩌렁쩌렁했다. 책을 꺼내던 수정이도 빙긋이 웃었다. 어휴, 저걸 그냥... 나는 부글부글 화가 찌밀었다. 그렇다고 민호를 때릴 수 없어서 주먹을 쥐고 의자를 쿡 찍었다. 너무 세게 때렸는지 손이 얼얼했다. 민호가 자리에 앉자 나는 민호를 향해 눈을 부라렸다. 내 속은 터지는데 민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늘을 보면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물론 나도 민호가 욕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안다. 민호의 발음이 어눌하기 때문이다. 민호는 병성아라고 말하겠지만 병신아로 들리는 것뿐이다. 민호는 우리보다 2살이나 많다.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크고 몸집도 크다. 그냥 보면 중학생 형 같다. 민호는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다. 참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 럴럴럴럴 소리를 내기도 하고 일어나서 돌아다니기도 한다. 우리 반에는 배식 당번, 청소 당번 외에 당번이 하나 더 있다. 민호 당번이다. 민호 당번은 모든 학생이 하는 게 아니고 자청한 아이들이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한다. 민호 보디가드인 셈이다. 나도 민호 당번을 신청했다. 우리 집에 아이는 나 혼자라서 늘 형제가 있는 친구가 부러웠다. 나는 민호 손을 잡고 다닐 때면 동생을 돌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민호는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다가도 돌발적인 행동으로 당번을 당황하게 했다. 난데없이 괴상한 소리를 지르거나 벌떡 일어서서 교실을 빙빙 돌기도 한다. 갑자기 교실을 나가서 복도로 뛰쳐나갈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얼마나 빠른지 모른다. 민호를 데려올 때는 기술이 필요하다. 잡으려고 하면 전속력을 다하여 도망가기 때문에 같이 뛰면 안 된다. 놓치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다가 민호가 멈추면 데리고 와야 한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이번 주에는 내가 민호 당번이라 민호 옆자리에 앉았다. 맛있는 냄새. 배식 당번이 동그랑땡 반찬통을 열더니 지그시 눈을 감고 손바닥으로 냄새를 쓸어 올렸다. 동그랑땡은 입에서 살살 녹았다. 3개씩 받아서 2개를 먼저 먹고 1개는 나중에 먹으려고 놔두었다. 남은 밥 한 술을 넣고 동그랑땡을 먹으려 할 때였다. 민호가 하나 남은 내 동그랑땡을 가져가 냉큼 입안에 넣었다. 이게... 야! 분한 마음에 소리를 꽤 질렀지만 민호는 식판만 보며 허겁지겁 씹었다. 나는 허망한 기분에 멍하니 있었다. 어느새 다 먹은 민호가 나를 불렀다. 병신아! 민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해벌쭉 우기까지 했다. 나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서 민호를 향해 눈을 부릅떴다. 후덥지근하고 구름이 낮게 깔린 날이었다. 교실에 들어오니 감도는 기운이 심상치 않았다. 선생님은 계시지 않았고 여자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민호를 보는 눈초리가 이상했다. 입을 삐죽이는가 하면 눈을 치켰다가 내리깔면서 째려보고 있었다. 이 분위기는 뭐임? 여러분, 왜 그러샹? 성태가 물었다. 여자애들은 입만 실룩댈 뿐 대답하지 않았다. 성태 짝꿍이 성태 귀에 속삭였다. 뭐? 성폭력? 민호가 성폭력을 했다고?
작게 말해. 성태가 소리치자 짝꿍이 성태의 팔을 가볍게 쳤다. 민호가 벌떡 일어나 교실을 뛰쳐나갔다. 곧바로 민호 당번이 뒤쫓아 나갔다. 학급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입을 열었다. 민호가 성폭력을 했대. 바바리맨처럼 성기를 보여주는 것도 성폭력이라고 했잖아. 글쎄, 민호가 5학년 화장실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있었대. 화장실 앞에 있는 5학년 2반 여자애들이 봤대. 5학년 2반 선생님이 민호를 데리고 오셨어. 바지를 내리고 서서 꽁꽁이라고 말하더래. 학교에 무슨 꽁이 있다고. 아무튼 민호 정신세계는 알 수 없어. 그때 퍼뜩 떠오르는 일이 있었다. 민호는 대소변을 볼 때면 5학년 화장실을 이용했다. 다른 칸이 비어 있어도 맨 끝칸만 들어간다. 나는 화장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민호가 바지를 내린 채 어기적거리며 입구 근처까지 나왔다. 세상에나, 다 큰 남자가 성기를 내놓고 있다니. 나는 누가 볼까봐 재빨리 민호 바지를 올리려고 했다. 민호야, 빨리 바지 입어. 하지만 민호는 나를 밀쳐내며 큰 소리로 말했다. 꽁! 꽁! 난데없이 꽁이라니. 그래도 나는 꽁이 있는지 화장실을 둘러봤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멀뚱히 민호를 쳐다보고 있었다. 민호는 태연하게 어정어정 걸어서 화장실 입구에 있는 휴지를 둘둘 말아 떼어내더니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다. 민호가 급히 들어가느라 휴지를 챙겨가지 못한 것이었다. 그 일이 생각나자 머릿속에 회오리 바람이 몰아쳤다. 민호가 말한 꿩은 똥을 누웠다는 뜻이다. 가만히 있으면 민호는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다. 민호는 성폭력범이 아니다. 안 돼! 나는 머리를 털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어리둥절해하는 아이들의 시선을 받으며 5학년 2반으로 뛰었다. 내가 칠판 앞에 서자 아이들은 소곤대던 말을 멈추고 의아한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아는 눈이 나에게 쏠리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는 숨을 크게 마셨다가 내쉬고 나서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1반 김병성입니다. 후배님들, 제 친구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왔습니다. 오해라고요? 그 오빠는 완전히 성폭력범이에요. 팬티까지 내리고 서 있었어요. 언급결을 다 보았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한 여자아이가 목소리를 높이더니 급기야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먹였다. 나는 장기침을 두어 번 하면서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 친구는 발달장애로 정신발달이 조금 느리답니다. 처음엔 저도 그 친구를 이해하지 못해서 미워하기도 했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지요. 아까 화장실 앞에서 꽝꽝 했다지요? 나는 지난번 화장실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하게 알려주었다. 제 친구는 발음이 어눌하고 짧은 단어로만 말해요. 그래서 말을 잘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제 친구는 대변을 보고 나서 휴지를 가지러 나온 겁니다. 친구는 분명 똥을 누웠다고 말했는데 발음이 안 좋아서 꽝으로 들렸을 거고요. 게시판 모서리를 보며 이야기를 시작한 내가 어느새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면서 말을 하고 있었다. 굳어있던 아이들의 얼굴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다. 후배님들,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친구가 나쁜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걸 이해해 주시겠어요? 네! 5학년 2반 아이들은 순한 눈길로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을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친구 대신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나는 허리 굽혀 인사를 하고 천천히 머리를 들었다. 짝,
누군가 손뼉을 치다가 멈추자 곧바로 박수가 이어나왔다. 짝짝짝. 박수 소리에 나는 몸둘 바를 몰랐다. 서둘러 5학년 2반 교실을 나왔다. 다음 날이었다. 점심 반찬은 등갈비 구이였다. 등갈비는 우리가 최고로 좋아하는 최애 메뉴다. 한 입 베어무니 꿀맛이었다. 민호가 식판을 받자마자 내게로 걸어왔다. 반사적으로 나는 식판을 가렸다. 민호가 내 앞에 손을 쑥 내밀었다. 손에는 등갈비가 한 개 들려 있었다. 먹어. 민호는 등갈비를 내 식판 위에 놓고 손가락을 쭉 빨더니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람? 생각지도 않은 민호의 행동에 나는 얼떨떨하게 눈을 뜨고 민호를 보았다. 민호는 내 시선을 무시한 채 별일 아니라는 듯이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다. 민호야, 잘 먹을게. 고마워. 민호는 내 인사에 대꾸도 하지 않고 한 개 남은 등갈비를 뜯기 시작했다. 나는 민호가 준 갈비를 아주 천천히 씹어 먹었다. 씹을수록 단맛이 입안에 가득했다. 점심을 다 먹고 나서 운동장으로 나와 축구를 시작했다. 내게 축구의 신이 내렸는지 몸이 가뿐했다. 살짝 공을 밀기만 했는데 떼구르르 골대로 빨려 들어갔다. 짜릿한 기쁨이 솟아 주먹을 허리춤에서 하늘로 찌르는 세레모니를 할 때였다. 병신아! 병신아! 민호가 좋아라 두 손을 흔들면서 운동장에 떠나가도록 소리쳤다. 운동장에 있던 다른 반 아이들까지 일제히 민호와 나를 돌아보았다. 으이그, 내가 못 살아. 민호야, 제발 나 좀 부르지 말라고.